소크라테스 회상록에서 제1권에서 2장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고발자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말들은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기존 체제를 경멸하게 만들고 그들을 폭력적이고 고집스럽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지혜를 갈고 닦아 동료 시민들에게 그들의 이로움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폭력의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그들은 폭력은 적대감과 위험이 따르는 반면 설득을 통해서는 안전하고 우호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의 희생자는 소중한 것을 빼앗긴 사람처럼 복수심에 불타는 증오를 품지만 설득에 기꺼이 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손에 입맞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요는 지혜를 탐구하는 자의 방법이 아니라 성찰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자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폭력을 시도하는 사람은 싸움을 위해 많은 사람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설득력을 가진 사람은 혼자이더라도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이더라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교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도록 이끄는 대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위에 소크라테스의 동료 크세노폰의 설명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크세노폰의 설명을 양심의 6개 원리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깨어있음. 소크라테스의 성찰적이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은 깨어있음의 원리와 연결됩니다. 혼자이더라도 승리하는 설득의 능력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여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 상태를 시사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생각은 무시하여 초반에 떨쳐버려야 한다는 깨어있음의 체크 요소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성실. 지혜를 갈고 닦아 가르친다는 것은 성실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지혜를 갈고 닦아는 양심을 구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의 태도를 보여주며 이는 꾸준한 노력과 정성을 통해 신뢰를 얻는 과정입니다. 예절. 설득을 통한 조화로운 결과, 추구는 예절의 측면을 내포합니다. 폭력이 적대감을 유발하는 반면 설득이 우호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예절의 핵심 개념과 일치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지혜롭게 설득하는 방식은 생각, 말, 행동이 상황에 적절한가라는 예절의 체크 요소와도 연결됩니다. 지혜. 크세노폰의 설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지혜입니다. 성찰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자와의 반대는 반성하여 성찰하는 자입니다. 반성과 성찰은 지혜를 얻기 위한 기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갈고 닦아 동료 시민들에게 그들의 이로움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폭력의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보는 것은 지혜가 올바른 판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적대감과 위험이 따르는 반면 설득은 안전하고 우호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은 선은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것이고 악은 나도 해롭고 상대방도 해로운 것이라는 양심의 원리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이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인 시비지심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요는 지혜를 탐구하는 자의 방법이 아니라 성찰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자의 방법이라는 언급은 지혜가 자기 합리화나 판단력에 흐림없이 자명한 것만을 인정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지혜는 분별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폭력을 시도하는 사람은 싸움을 위해 많은 사람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설득력을 가진 사람은 혼자이더라도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이더라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교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부분은 지혜를 통해 보편적이고 설득력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사랑. 소크라테스의 설득 지향적인 태도는 사랑의 원리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동료 시민들에게 그들의 이로움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는 믿음은 타인의 행복과 이로움을 추구하는 측은지심을 보여줍니다. 설득을 통해서는 안전하고 우호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이라는 인식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 주어야 한다는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소통 가능한 상태를 만듭니다.
설득에 기꺼이 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손에 입 맞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는 편을 나누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의미하며 이는 주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과 유연함이라는 사랑의 핵심 개념에 해당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도록 이끄는 대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은 인간관계의 확장과 사회 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인 사랑의 가치를 역설합니다. 정의. 소크라테스의 비폭력적 접근 방식은 정의의 구현이기도 합니다. 폭력을 통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의의 핵심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폭력의 희생자가 복수심에 불타는 증오를 품는다는 것은 악은 나도 해롭고 상대방도 해로운 것이라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의 결과이며 이는 수호지심이 발동하게 합니다. 강요나 폭력은 욕망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집착이 되어 절제하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과 싸움이 많아질 것이라는 정의의 결여가 가져올 결과를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설득 지향적 태도는 이러한 찜찜함과 악을 제외하는 배제와 절제로서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크세노폰이 묘사한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단순히 폭력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양심의 6가지 주요 원리인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를 통합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바탕으로 선과 악을 철저하게 분별하여 판단하고 정의로 폭력의 부작용과 사랑으로 설득의 이로움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모든 과정을 성실하고 예절 바르게 하여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을 할 때 위의 양심의 주요 6개 원리에 맞게 일을 해야 일을 성공할 수 있고 일의 결과의 부작용도 적을 것이라는 자료의 결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깨어있음 원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소크라테스의 설득력이 있는 판단 그리고 말과 행동은 깨어있음의 평정심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